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떨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떨림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심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이 떨림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아마 다 설명을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비브라토가 이렇게 생기는 게 목 안에서 물컹물컹한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비브라토가 생긴다. 그래서 구강 공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또 호흡이 횡격막이 좀 받쳐주면 하고 버티는데, 이게 좀 풀어지면서 나이가 들면 하고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물결 치듯이. 그래서 이제 전통 옛날 우리 트로트 가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게 떨리지. 도망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니까 무조건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음과 자음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면 좋습니다. 노래는 모음과 자음의 그 조합으로 노래가 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모음이고요. 모음은 지속되는 음의 모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속되는 음의 모양이 모음이고요. 일시적인 음의 변형이 자음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지속되는 소리니까 이건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음이죠. 그냥 지속되잖아요. 허밍이라는 모음으로 됐죠.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밍이지만 어쨌든 지속되는 모음입니다. 준모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는 다 이렇게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는 소리. 근데 이제 자음은 여기다 앞에 니은 받침이든 초성이든 뭐든 이게 딱 갖다 붙였을 때 일시적으로 뭔가 탁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모음의 연결을 주는 게 모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단어 가 했을 때 한 다음에 아가 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가 붙어야 되는 게, 그래서 가라는 단어가, 글자가 발음이 되는 건데, 이 바이브레이션 여기로 돌아가서 바이브레이션 물결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음화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의 자음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는 그냥 마가 아니라 라는 글자가 다 연결이 된 거죠. 자음 플러스 모음이 한 글자니까, 이 무아 다음에 또 무아가 또 나오고 또 무아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마라는 글자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아에다가 한번 이게 목 안에서 흔들어주는 어떤 자음 같은 역할을 입술과 혀가 아닌 목 안에서 해버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 같은 글자 하나하나에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이 그냥 지속되는 어떤 모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까 두만강, 제가 우스개 농담처럼 했지만 이거는요, 그냥 라는 글자가 계속 팔분음표처럼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음표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자음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강강강강강강강강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거를 입에서 입술이나 혀로 했느냐, 아니면 목 안에서 혀뿌리 쪽에서 이걸 흔들어서 횡격막이 흔들어서 그 역할을 해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모음이 자꾸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음의 변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의 자음을 그렇게 자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음은 지켜줘야 돼요. 모음이 지켜줘야 돼요. 이 길이가 끝날 때까지 라는 글자의 모음의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되냐면 이 입 쪽에서, 그러니까 입은 무조건 발음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뿐만이 아니라 목 안에까지가 전부 다 발음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지금 얘기했던 바이브레이션이 자음화를 야기한다 했으면 그 영역까지도 전부 다 발음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발성기관인 이 비강 안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까지도. 그래서 두만강 이 입 쪽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비강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코앞으로 쑥 하고 공기가 빠지지 않게 이 병목 현상이 코앞에서 생겼으니까 공기가 계속 이제 돌면서 이 안에서 나름의 그 파장이 생기는, 그게 좋은 바이브레이션. 보세요. 이게 흔들 하면서 그 바이브레이션 현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안에서, 물론 뭐 후두뼈는 살살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음의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는 충분히 진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혓불이나 이런 것들이 자음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래가 가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 바이브레이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만강, 이해가세요? 이게 쫙 잡았다가 우리가 이게 그 긴장감을 가져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노래 끝에 신이 허락하소서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 목으로 바이브레이션 넣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흔들려요. 일정하게. 그걸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가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그걸 조절하려고 그러면 하고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총체적으로 발성이 다 망가뜨려지는 그런 아주 비극이 생기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반드시 코어에서 건강한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일단은 바이브레이션을 처음 없애는 작업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너무 이쪽 안에가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일단 해서 소리를 비강으로 보내는 훈련, 인골라 현상 해결하고 귀를 계속 비강 쪽으로 해서 발성기관에다가 소리를 넣는 훈련 한 다음에 깨끗한 소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을 쪼아줄 때 지가 알아서 소리가 더 앞으로 나가면서 이 비강 앞쪽으로 소리가 나가면서 흔들려지는 그런 파장이 생기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입술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을 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술이 이렇게 물꼬를 앞으로 터주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소리를 어떻게든 여기다 잡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입술이 이렇게 된다거나 뭔가 포커스가 없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앞으로 모을 때는 입술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술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비강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바이브레이션은 반드시 비강에서 흔들리게. 그래서 절대 바이브레이션의 자음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